여러분 안녕하세요. 웃네요 제가. 어제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참 힘든 날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식 같은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후배 기자분들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인가요? 자식 같은 아들, 딸 같은 후배 기자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하고 그런 걸 보셨으니 그러면서 또 블랙홀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앵커 브리핑이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뭐 그런 거였죠. 서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올해 들어서 손석희 앵커의 뉴스를 보면서 그 이른바 저널리스트, 뭐 언론인들이 왜 엘리트, 그러니까 매우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회, 역사와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런 대접을 받는지, 왜 그런 대접을 받는지, 그걸 손석희 앵커를 보면서 평생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어준 총수님은 조민 학생의 단독 인터뷰, 진짜 인터뷰를 터뜨리셨죠. 조민 학생의 매우 단정하고 차분한 인터뷰를 들으면서 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또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가 생각났냐 하면요. 조국 장관님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러니까 첫날 할 때는 운 좋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그 자한당의 그 악마 같은 저격수들이요. 뭐 주광덕부터 시작해서 권성동이 맨 처음에 시작했죠.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곽상도가 법무부 관계자 나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일어나서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제대로 된 호칭, 공식 호칭을 국회의장이 부르면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실 것을 청할 때까지 그냥 앉아 계셨었습니다. 그날. 법무부 나오세요라고 누군가가 어떤 쓰레기가 얘기했을 때는 나오셨었습니다. 그날. 근데 화면을 둘로 그 TV 화면이 둘로 갈라져서 질문자와 그리고 질문에 답하시는 조국 장관님 얼굴을 아주 크게 클로즈업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때 봤던 조 장관님의 눈빛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항상 생각나고 있는데요. 부당한 공격, 말도 안 되는 허접 쓰레기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거 거들먹거리면서 몰아붙이는 그 수많은 그거를 정면으로 쳐다보시는, 또 눈이 크잖아요, 조국 장관님 눈은. 근데 그 속에 분노도 혐오도 경멸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거는 슬픔, 안타까움, 측은지심, 조국 장관님의 눈빛이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빠져나올 수 있나요?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사태를 저는 문재명 라인이란 문재명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재명 지사님하고 뭐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얘기를 하다가 스스로를 당신을 문재명이라고 부르셨죠.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문재명 라인. 문재인, 이재명, 조국, 윤석열, 그리고 우리. 지금 확인된 게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뭐 김종민 국회의원 등등 좀 빼놔서 죄송한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진짜 정치 권력인 문재명 라인에 홍석현이 백업해주는 유시민 2인자라고요? 2인자 선명했죠. 유시민과 부엉이들 그리고 언론과 검찰의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위헌적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쿠데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면서 지네들이 한 걸 스스로 자백하면서 공표하면서 다른 데다가 찍어다 붙이죠. 이게 얘네들의 수법입니다. 미국에서 배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나라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교활하고 식민지 외세가 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탁월한 운동권, 이 종석이 같은 이런 애들의 그 운동권에서 배운 그 지하 조직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복잡하고 탁월합니다. 진짜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때부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앞장세워서 그 속에서 급성장한 독버섯들입니다. 좌파 진보의 적폐들이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들이 뒤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들이 문재명 라인,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한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시민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을 제거하겠다 라는 걸 목적 표명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재명 저격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이라고요? 선생 뜻도 모릅니다. 이재명 제거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법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벌금형이라도 100만 원 이상 때리면서 공직을 박탈해버리고 피선거권 자격을 5년 이상 박탈해버리면 일단 이재명은 제거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전해철과 임종석, 이 독버섯들. 저는 바다 이야기 얘기가 노무현이 바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금 총책이 노사모였던 그 탤런트, 그분 성함 까먹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인가 했었는데 전해철, 임종석 같은 애들이 충분히 그때부터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독버섯들이요. 어쨌든 이들이 별도 라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들이 지금 윤석열의 검찰에 털려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게끔 그거를 보장해주면서 충성서약을 받아내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목표고 이 두 번째 목표가 힘을 얻으면 사법부하고 국회의원 새끼들이 국민의 대표로 하고 있는 입법부, 얘네들은 아무리 봐도 얘들은 이기는 쪽에 들러붙는 쪽입니다. 앞으로 2년 반 남은 문재인 정부라는 합법 권력이 아니라 지네들의 평생을과 자식 새끼들까지 보장해주는 이쪽으로 붙는 거죠. 그쪽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더 오래 잘 먹고 잘 살려면 이쪽이 이겨주면 땡큐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지금 촛불 국민이 선택한 합법 권력의 입장은 초지일관 법치주의입니다. 김종민 의원조차
이제 이 부엉이들이 장악한 당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을 윤석열의 그 법의 영역, 검찰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이게 이제 그 이쪽에 100%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최인호 씨의 입장이죠. 법이 이들이 모든 법을 다 어기고, 뭐 자한당 뭐 얘네들은 이름 부를 것도 없고요. 법 위에 군림하면서 공작 정치 수준에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고, 법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정치의 영역이 탈법, 위법, 범법의 영역, 그 범주에서 움직이면서 공권력이고 자시고 뭐 다 떠나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들이 행하고 있는 정치의, 이른바 정치의 영역에다가 맡기고 검찰의 수사와 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김종민 의원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많이 믿고 싶은데 왜 그렇게 거짓말에 동참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이것이 공고화된 위에서 국민이 동참하는 정치의 영역의 정당성, 합법성은 확보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과 윤석열을 세우시면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은 남아있는 적폐 청산, 이거는 검찰 특수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특수부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혀 아니죠. 자, 내용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전해철과 임종석이 적극 관계됐을 거라고 보여지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들, 즉 좌파, 진보 쪽의 적폐는 연예부장 덕분에 새로 알게 된 비트코인 부분, 그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에 문심이 진작에 떠난 여권 실세한테 뭉칫돈이 들어갔다라는 머리 긴 김갑수 씨 말씀, 그 다음에 버닝썬과 관계돼서 이것이 실제로 최순실 조카가 폭행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그 당사자 김상규 씨의 증언, 그러면서 연루된 윤 총경의 실제 별명이 윤 총장이었고, 이자는 전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을 때 정무실인가 뭐 아무튼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얽혀 있었던, 그런데 경찰청장보다 더 권력이 센 사람, 실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처럼 경찰총장으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윤 총장.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웹하드 사장, 이 머리 긴 김갑수 씨 말씀 처럼 옛날에 어려울 때 도와줬던 여권 실세가 연루돼 있다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임종석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낙연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매크로와 댓글 부대. 그 다음에 서울시와 이낙연 쪽과 임종석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 태양광 비리. 이런 게 전부 다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의 독버섯이 자라면서 문재인을 이름을 팔면서 더러운 짓을 해온 그 내용이죠. 일본 제국주의 정통적인 거에서 더 밝혀져야 되는 건요. 사자방 자원 외교, 이명박의 범죄 사실, 나라 돈을 도대체 포스코를 다 털어먹고 나라 돈을 얼마를 떼먹었는지 계산도 안 나오는 이 부분은 지금 공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재용은 쌈바를 그러니까 이명박 관계에서는 다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쌈바 이쪽 이 삼성의 뇌물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이명박 거기까지밖에 안 밝혀진 거고요. 포스코에 있다는 이명박 실제 실명 통장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쌈바가 이재용 승계라는 거는 거의
JTBC 보도에 의하면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세월호 수사 시작도 안 됐고 가습기 살균제, 뭐 양승태 사법농단, 그 다음에 뭐 그 방학선,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걸지 모르죠. 그 다음에 뭐 LCT, 뭐 황교안하고 관계돼 있다는 거. 그리고 참 김갑수 씨가 정말 머리 긴 김갑수 씨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 김학의를 덮기 위해서 급급했던 게 그때 당시에 황교안이가 그 직책이 법무부 장관이었는지 뭐 검찰모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황교안 형이 그 별장에서 그 윤중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잖아요. 이것도 JTBC에서 보도해줬죠. 그 현직 야당 대표의 형이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황교안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거는 여권 실세인 HC를 덮기 위해서 김학의를 덮었다라고 머리긴 김갑수 씨가 얘기해 줬다고요. 근데 이 보도를 하면서도 현직 야당 대표라고까지밖에 보도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이라는 이름도 조합을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 그냥 유야무야하고 덮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Hell no.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 이거는 굵직굵직한 그 탈법, 불법, 법치를 초월하는 천민자본주의. 그 내용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면서 이 더러운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봉사하고 거기 들러붙은 뭐 1%든 10%든 20%든 어쨌든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법치주의를 위해서 검찰개혁, 지금 뭐 특수부를 다 없애라 박주민이 저격수로 나서고 있죠. 아, 참. 경찰개혁안은 나와 있나요? 글쎄 지금 그러니까 경찰의 내부 비리 같은 것들이 어제 또 JTBC에서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보도를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더 무섭습니다. 뭐 검사를 만날 일이 평생 있나요? 경찰은 경찰서 무섭죠. 가기 싫죠. 왜냐하면 비리, 무능력, 비리, 경찰은 표적 수사 안 합니까? 성추행, 성폭행, 가정폭력, 뭐 법이 없다면서요? 법이 없어서 더 못한다면서요? 어쨌든 근데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경찰 조직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또 경찰 조직 이렇게 이원화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즉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 검찰, 경찰 이런 쪽은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최대한 권력을 분산해서 상호 견제를 하면서 수사 관행, 특히 수사 관행,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쪽에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민주적인 통제를 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공수처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문재명 라인.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은 확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님의 의지를 저는 한 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공작 정치는 뭔가요? 공작 정치의 특징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유시민이 이번 사태에서 뭔가 흔적을 남겼기를 솔직히 바랐는데 그 JTBC 토론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2인자라고 천명을 하면서 즉 이 내란 쿠데타의 전면적인 리드를 본인이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해찬, 이낙연, 전해철, 임종석 이런 애들이 다 자기한테 달라붙어 있고 이들이 자기 자신의 리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매우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죠.
이 쿠데타 세력이 그걸 보면서 증거가 안 나오겠구나. 유시민과 관계된 거는 어떠한 범법 사실도 나오지 않을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유시민에 대한 그 불만, 왜 자기를 몰랐다고 하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얘기는 또 유시민 편을 들었죠. 김경수 지사님을 공격하면서요. 그런 거 보면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작 정치의 특징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간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물 밑에서 테러 특공대를 돌리죠. 제가 한번 The House of Cards인가 뭐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미국 드라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보니까는 뭐 시리즈가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5편까지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3편이 몇 년도에 나왔나 궁금해서 보다가 3편이 2016년에 그러니까 내용상 분위기상 힐러리를 띄워주는 거죠. 대통령의 와이프인 그 여자 주인공이 합법 권력으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보고 그냥 안 봤습니다. 그 다음은 안 봤는데 거기 보면 이관계 거짓말에 그 주인공이 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을 이관계와 거짓말로 하야시키고 자신이 선출되지 않은 그냥 대통령직을 권력 이양받아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죠? 자기의 그 최측근, 충신을 고용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몇 명 죽이더라. 뭐 여자 1명, 또 뭐 하원 의원 남자 1명, 그리고 더 죽이던가 어쩌던가. 테러 특공대가 움직입니다. 힐러리 때문에 2016년에 5명이 죽었고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도 제가 알기로 6명인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유시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차피 본인은 법적으로 불법 사실을 저지른 게 없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작년에 2018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까지 포함이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아니면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무마할 수 있다. 무마된다는 자신감을 받습니다.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그 JTBC 토론회에서요. 그런데 그렇지만 마지막 드라이브다. 총력전이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새 판단을 했다고 느껴진 게 뭐냐 하면요.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자가 생각하는 대중,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인데 이자에게 우리는 어제 내부자들을 다시 봤는데 돼지죠. 대중이고요. 대중을 호도하고 여론을 움직여서 합법 권력을 국민의 여론이다. 이따위로 만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계된 2가지의 거짓말이 나와 있죠.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윤 총장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건 2가지가 다 부엉이들한테서 즉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사실은 내란 주동을 따라가는 세력인 민주당에서 나온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윤 총장과 관계된 거요. 조국이 임명되면 사표를 던질 거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게 근데 자한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죠. 윤석열 총장 자기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개 발표했습니다. 2번째는 유시민이 얘기했죠. 윤석열 총장이
위헌적 쿠데타를 휘두르고 있는 게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선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대를 청했다. 조국 장관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쿠데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적 없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 거짓말.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막판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자기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나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조국 장관 패밀리를 탈탈 털고 있는 쪽이 제가 기억하기에 특수 2부, 검찰 내의 특수 2부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거짓말이 나왔죠.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주광덕한테 이제 안 흘렸다. 여기 이제 윤 총장 관계돼가지고 윤석열 총장하고 주광덕이 서로 뭐 내통하는 관계다라는 얘기는 또 박주민까지 했죠. 그 하나 더 있네요. 윤 총장 관계된 거짓말이 3가지가 있었고요. 특수 2부와 관계돼서는 주광덕 쪽에 검찰에서 얘기가 나간 게 없다. 당일날이요. 당일날 전화한 거. 조 장관님이 전화 통화를 어떻게 해서 압수수색 11시간 동안 나왔던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주광덕이 자기의 뭐에 걸려들었다 그랬죠. 뭐에 걸려들었다 그랬죠. 웃겨가지고. 걸려들고 말고가 없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됐을까에 놀라셨을지는 몰라도 그건 걸려든 게 아닙니다. 저 질문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까 때문에 놀라셨겠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네 그런 적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검찰에 있는 주광덕의 빨대가 특수 2부에 있겠죠. 그런 쪽에서 흘려놓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검찰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검찰의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조민 학생 인터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정경심 교수님이 그 압수수색 당일날 쓰러졌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짓말한 거라는 걸 조민 학생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하면서 말을 해줬죠. 지금 핵심은 이렇게 그동안은 비공개적으로 물밑에 숨어서 아마도 관계가 있는 정치인들 사이를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공개되지 않고 그 거짓말과 이간질 거짓말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사바사바 하면서 그 순진한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를 이간괴와 거짓말로 속여먹은 부통령을 my friend,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하야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 일들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조국과 대통령과 관계된 얘기, 대통령도 관계가 있죠. 이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독대를 청했는데 안 만나줬다. 이거는 관계가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막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유재일 씨는 아마도 노무현
정부, 촛불 정부 때 노무현과 문재인이 얼마나 화려하게 한패가 아닐지는 몰라도 이들에게, 이해찬, 유시민 이쪽에게 얼마나 화려하게 속는지, 속아 넘어가고 휘둘리는지를 아마 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걸까요? 저는 유재일 씨가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을 관찰을 안 하고 쳐다보질 않고 이렇게 민주당 내의 그 계파들, 특히 운동권, 이것들 다 운동권입니다. 이낙연 씨는 모르겠지만 여기 동아일보 언론인 출신이죠. 이해찬 운동권, 유시민 운동권, 전해철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최소한 운동권이었고 임종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무리들한테 이들만 왜 이렇게 관찰을 하는지 결론을 내린 게 대통령님을 안 믿는 건데요. 그렇지만 유재일 씨는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왜? 어디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여권에서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여권, 야권 그 어디에서도 비판의 화살, 그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이해찬, 유시민 중에서 아직 이해찬 욕은 안 하지만, 비판은 안 하지만 유시민의 정체를 죄송합니다.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띄우려고 했던 그 조직에서 무슨 뭐 사모펀드니 뭐 주가 조작이니 이딴 것들을 갖고 유시민 지지자들의 돈을 털어먹었던 그 조직이 드루킹에게로 옮겨붙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로를 시작했다는 건, 이것이 저는 유재일이라는 청년의 마흔 몇 살도 청년인가요? 아직 장가 안 갔으니까 청년. 유재일이라는 청년의 진심, 진정성이라고 믿고 정말 용감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떤 뭐 거창하게 표현해서 신변의 위협 이런 걸 느끼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절대 혼자서 다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일 씨.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절대로 혼자서 다니지 말아 주십시오. 꼭 그 동료분하고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님이 2번 속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2번 속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압니다. 대통령이 자기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그럼 왜 이 지랄을 하는가? 대중을 속여서, 대중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됐죠? 중앙일보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주저앉았다고. 이거 여론조작, 긍정평가, 부정평가 단순 대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개 또라이 뻘짓을 시작한 쪽에, 그리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쪽과 같이 엮여서 움직이던 권순정이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간악한 인간, 교활한 인간. 이제 어준총수님이 자기 프로에 출연 안 시킨다고 하더군요.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는 느낌입니다. 30%로 주저앉히는 조작질을 시작을 했죠. 뭘로? 꽹가리들을 동원해서 뒤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소의 테러 특공대를 파견해서 타격을 주는 거죠. 제가 계속 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그 감염 경로가 왜 이렇게 추적이 안 되나,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2015년에 그 메르스가 딴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위생 치료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퍼져나간 거, 그거 아직도 평택에서 퍼져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환자 8번이었을 겁니다. 슈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분을 앞에 내세우면서 확산된 곳은 삼성 서울병원, 이재용의 병원이었고 사과 한마디로 끝났었죠. 그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렇게
지들이 조작한 가짜 민심을 여론이라고 갖다 찍어다 붙이면서 꽹가리들과 숨어서 움직이는 테러 특공대, 테러단들을 동원해서 뒤흔드는 겁니다. 꽹가리 부대들. 대통령님이 2번 속으실 것인가요? 아니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믿기 때문에 안 속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을 때요. 특히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을 때. 왜 속죠? 믿으니까 속습니다.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죠. 우리 대통령님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치신 분이십니다. 왜 속았을까요? 그 이전에 속았다면. 믿으니까 속죠. 이해찬, 유시민, 박원순, 이낙연도 믿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석한테 속은 적이 있으실까요? 임종석에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 믿으면 안 속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 당장은 안 보입니다. 숨어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과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유시민을 너무너무 추종하고 이러는 그래서 동원되고 활용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기조차 하는 그런 유튜버들조차 유시민이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목적 표명을 한 여기까지는 차마 상상하기 싫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때가 오면 이재명 지사님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자가 얼마나 간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자의 생각에 끝까지 따라주질 못하는 거죠. 조국 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누가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믿나요? 대통령님은 이자들을 왜 믿었을까요? 여기는 일단 납두더라도 여기를요.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시민운동에 합류하고 그러셨지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왜 책임 총리 이거를 그렇게 통째로 이해찬에게 내줘버렸는지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을 따라서 시스템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신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영화에서 본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모든 영화에서 본 그런 것들 말고요.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청문회 하다가. 저는 그때 사람들이 환호했을 때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20몇 살이었던 것 같은데 저런 성격의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그냥 인권 변호사가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믿지 않으면 안 속습니다. 저는 어준총수님을 보면서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믿는 것 같다. 왜 믿나요? 일단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믿고 또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해준 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더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의 미안함과 고마움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얹어서 운동권을 팔고 다니는 뻔떡거리는 정치권에서 주름 잡는 인사들을 믿어주고 존경해주죠. 그것의 후과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현재 공개 거짓말과 공개적으로 이관계를 마구마구 휘두르면서 대중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질해서 꽹과리 부대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뒤흔들고 이간질을 해서 정치 뭐라 그러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한당, 이걸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문재명 라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문재명 라인과 유시민 더하기 부엉이 떼들을 분리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한당은 얼마나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을지, 토착외구와 개독들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길게 얼마나 더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는 우리들은 이 부엉이 떼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기본, 우리가 왜 모였는가, 서초동에 왜 갔나, 왜 3만 명이었다가 갑자기 100만, 200만 이렇게 불어버렸나. 언론이라는 것들, 기레기 떼들과 검찰의 일부가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사법부가 동참했던 그 조국 패밀리 죽이기, 그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거였죠. 우리의 촛불은, 서초동 촛불은 조국 패밀리 사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개혁의 주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라고 소리 지르기 위해서 서초동에 가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씨는 내일 2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물러나라를 샤우팅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와 관계돼서 저는 오늘 아침 털보 총수님의 여유를 봅니다. 아니,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언론과 검찰 일부의 언론이라는 기레기떼들, 홍석현의 부대들과 이들의 조국 패밀리에 대한 공격, 여기에서 조국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었고, 검찰 일부의 그 표적 수사, 자식들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협박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님을,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의 배우자님을 얽어 엮기 위한 그것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어준 총수님의 오늘 아침의 여유를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 문재인을 사수하는 것으로서 문재명 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와 관계돼서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자각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같이 들러붙어서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쪽만 지랄지랄하면 아무도 안 쳐다봐주고 그 지랄지랄 하는 것들이 세대는 거 맞죠? 그러면 자한당 부대는 어제 나경원 감동 먹어가지고 기절할라 하던데. 윤석열 총장님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완결 짓고 어디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조국 패밀리가 부당하게 기소되고 협박을 받는 범죄자 집단, 조폭 집단, 사기꾼 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이것이 해소되고 가라앉으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살아있는 정권이고 지랄이고 아무 상관없이 마구마구 쳐가면서 황교안의 형이 접대를 받았다로부터 시작하여 임종석이가 어떻게 움직였고 전해철이가 윤 총경이라는 새끼하고 짜고 제2의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자 어쩌자 조폭을 끌어다 붙이고 조작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자식 같은 후배 언론인들이 후배 기자들과 그런 분들이 너무 험한 일을 당하셔서 너무 많이 힘드실 손석희 앵커님께 응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홍석현의 턱 밑에서 손석희 앵커의 리드를 따라서 너무나 열심히 움직여주고 계시는 JTBC 보도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유만만 어준총수님 부러우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국 장관님 가족분들 조민 학생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